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은 성들을 지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도록 만든 도시들은 결국 무덤처럼 메아리 쳤습니다. 어떤 도시는 모래에 삼켜지고 어떤 도시는 바다에 잠겼으며 또 어떤 도시는 내부에서부터 불타올랐죠. 한때 신화로만 여겨졌던 두 개의 가라앉은 도시에 믿을 수 없는 보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술 전문 기자 브렌도 이마니스가 전합니다. 이곳들은 원래라면 번영했어야 할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끔찍하게 잘못돼 버렸죠. 북극의 폐허에서부터 사막의 환상에 이르기까지 믿기 힘들겠지만 그 화려했던 꿈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프리피아트를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도 왜 그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20위 크라코. 어떤 도시는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사라집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마을 크라코가 바로 그런 곳이죠. 이곳은 1000년도 더 전에 세워졌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자리 잡은 크라코는 천연 요새처럼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했고 귀족들의 성과 교회가 어우러진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14세기에는 이미 대학이 있었고 성은 감옥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살던 주민들에게 이곳은 뿌리 그 자체였죠. 하지만 결국 자연의 힘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1656년 흑사병이 찾아와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1800년대에는 농사가 망하면서 1000명 넘는 주민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집안 붕괴였습니다. 1963년 잘못된 인프라 공사로 인해 커다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축구장이 사라졌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 세웠던 옹벽마저 무너졌습니다. 1980년에는 홍수와 지진이 잇따르며 사람들은 결국 도시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독특하고 황량한 풍경 덕분에 지금의 크라코는 영화 촬영지로 더 유명해졌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007 퀀텀 오브 솔러스 같은 헐리우드 영화가 바로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설도 남아있습니다. 성 빈첸초의 유물을 훔치려던 사람이 들었던 속삭임. 나를 집으로 데려가고 내게 음악을 들려줘. 이후 매년 마을에는 성 빈첸초를 기리는 음악이 울려 퍼진다고 하죠. 크라코는 이제 폐허 속의 성당처럼 시간 속에 갇힌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19위 프리피아트. 이번에는 경제가 아니라 재앙이 도시를 삼켜버린 경우입니다. 이곳은 바로 프리피아트. 체르노빌 원전에서 불과 3km 떨어진 도시였죠. 1970년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련의 모범도시로 불렸습니다. 약 5만 명이 살았고 대부분이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학교, 병원, 백화점, 극장, 심지어 놀이공원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도시였죠. 특히 1986년 5월 1일에 맞춰 개장을 준비하던 커다란 관람차는 아이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며칠 전 4월 26일 새벽 체르노빌 원전 4호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주민들이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고 후 36시간이 지나서야 정부는 서둘러 임시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수십 대의 버스가 도시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며칠만 피했다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집을 떠났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프리피아트는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칠판에는 여전히 수업 내용이 적혀 있고 바닥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죠. 숲이 건물 안으로 자라들며 자연은 천천히 인간의 흔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령 도시가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타임캡슐이자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요즘은 다크 투어리즘으로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곳이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모든 것은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 18위 로고디베키오. 크라코처럼 절벽 위에 세워진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로고디베키오. 산 몬테트 산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이죠. 1050년경 세워진 이 마을은 깎아지른 바위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존재했습니다. 험준하고 외딴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전통과 독특한 언어가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레코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어 뿌리를 가진 방언을 사용했죠. 로구디라는 이름 자체도 갈라진 틈 또는 험한 땅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이곳의 삶은 거칠고 고단했습니다. 좁은 길, 가파른 절벽, 위험한 지형.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 이곳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연이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1년과 1973년 두 차례의 큰 홍수와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전면 대피 명령을 내렸고 주민들은 해안가로 옮겨가 새 마을 로구디 누오보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 오래된 로구디 베키오는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사람 대신 이끼와 덩굴이 바닥을 덮고 나무들이 창문 사이로 자라납니다. 마치 자연이 다시 집을 되찾은 듯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곳을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한때 그리스어가 울려 퍼지던 그 시대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이젠 바람만이 그 언어를 대신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17위 후투 안촌. 이제 절벽에서 바다로 내려가 봅시다. 중국 상하이 동쪽의 청산섬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 바로 후투 안촌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이곳은 활기찬 어촌이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살아가던 곳이었죠. 언덕을 따라 층층이 세워진 초록색 지붕의 집들, 학교, 항구, 모든 게 평범한 어촌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이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자 공급이 어렵고 학교나 병원 같은 필수 시설도 너무 멀었습니다. 게다가 어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죠. 결국 2002년 후투안에는 마지막 주민들마저 떠나고 마을은 완전히 무인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버려진 집들이 하나둘씩 초록 덩굴에 뒤덮이기 시작한 겁니다. 식물들이 문을 감싸고 지붕 위로 자라 올라가더니 결국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2015년 한 사진작가가 이 마을을 촬영해 SNS에 올리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자연이 집을 되찾은 마을이라 불리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죠. 지금은 연간 9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와 초록빛에 잠긴 마을을 구경합니다. 심지어 옛 주민 몇몇은 다시 돌아와 가이드로 일하고 있죠. 후투안은 비어있지만 잊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며 도시가 사라져도 자연은 다시 피어난다는 그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16위 부르주 알바바스. 그는 마치 동화 속 같은 호화로운 마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백 채의 비어있는 작은 성들뿐이었죠. 2014년 사로그룹이라는 건설회사가 이스탄불과 앙카라 사이의 산간도시 무드르누에 700채가 넘는 미니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각 건물은 프랑스식 성처럼 둥근 탑과 첨탑을 세운 화려한 구조였고 한 채당 가격은 3,600에서 5,300달러 사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동 지역의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휴양주택 단지였죠. 여기에는 대형 쇼핑몰, 온천 스파, 심지어 영화관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모든 시설은 지하 150도에 달하는 온천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만 팔렸을 때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자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회사는 2,70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게 되어 결국 파산했죠. 지금의 부르주 알바바스는 시간이 멈춘 환상 속 도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수백 개의 성이 텅 빈 채 줄지어 서 있고 그 주변은 한때 베어낸 숲의 자국만 남았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자연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지만 이 성들은 여전히 튀르키예의 한적한 들판 위에 서 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꿈의 잔재로요. 15위 마디아트. 이번에는 사라진 도시가 아니라 지하에 숨겨진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의 고대 도시 마디아트입니다. 2020년 마디아트의 오래된 주택을 복원하던 노동자들이 벽 뒤에서 이상한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가자 끝없이 이어지는 지하 터널과 방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난처 정도로 생각했지만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그곳은 무려 2000년 전 만들어진 거대한 지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고대 아시리아어로 동굴의 도시를 뜻하는 마티아테라고 불렸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면적의 약 3%만 발굴됐지만 이미 발견된 것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시나고그, 교회, 우물, 주방, 저장 창고, 거주 공간까지 모두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죠. 벽면에는 1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도구와 유물이 남아 있었고,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피난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석회암을 판에 만들어진 이 도시의 통로는 수백 년 동안 모래와 시간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도시를 감추려 했다고도 말합니다. 어쩌면 이곳은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시간이 오기를 기다린 도시였는지도 모릅니다. 14위. 오르도스. 부르주 알바바스가 중단된 동화라면 오르도스는 현실을 넘어선 꿈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석탄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중국 정부는 내몽골 지역의 캉바시 신도시를 최신식 미래 도시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30제곱마일, 약 330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땅 위에 100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죠. 고층 건물, 도로, 경기장, 미술관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2009년이 되었을 때 그 화려한 도시에는 사람보다 떠도는 개가 더 많았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곳을 유령도시라 부르며 보도했죠. 특히 기자 멜리사 차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평판이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탐사작가 웨이드 셰퍼드는 이곳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시 진행 중인 실험이라 불렀고, 결국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는 5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있었죠. 거주민 대부분은 정부의 개발 정책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주된 노동자들이었고, 건물의 품질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어진 지 몇 년 만에 벽이 갈라진 건물도 있었어요. 지금의 캉바시는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생기가 부족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도시처럼 느껴지죠. 빛은 있지만 온기는 없는 곳. 한마디로 너무 빨리 달려버린 도시입니다. 13위. 하시마섬. 푸른 언덕에서 이제 회색 바다의 섬으로 가봅니다.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하시마섬, 일명 구남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1800년대 후반, 이곳에서 석탄이 발견되자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됐습니다. 1880년대 후반, 대기업 미쓰비시가 섬 전체를 사들였고 해안에 거대한 방파제와 콘크리트 건물을 세웠죠. 1916년에는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전성기였던 1959년, 이 작은 섬에는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섬의 크기가 불과 1제곱킬로미터도 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 노동자들이 이곳의 갱도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폭력, 영양실조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1960년대 들어 석탄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자 미쓰비시는 결국 광산을 폐쇄했습니다. 1974년 마지막 주민이 섬을 떠나며 하시마 섬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 후 30년 넘게 콘크리트 건물은 바닷바람에 부식되고 섬은 폐허처럼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2009년부터 관광이 재개되었고 201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죠. 하지만 이 등록은 논란을 불렀습니다. 과거 강제노동의 역사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하시마 섬은 바다 위에 떠있는 하나의 경고처럼 서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번영, 그리고 그 이면의 비극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죠. 12위. 피라미덴. 이번에는 북극으로 가보겠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땅 위의 소련 도시, 그 이름은 피라미덴입니다. 이 도시는 인근의 피라미드 모양 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1910년 스웨덴이 처음 이곳에 석탄 광산을 세웠고 1927년에는 소련이 인수해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북극 한가운데 이곳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따뜻한 온실, 돼지농장, 문화회관, 그리고 북극에서 가장 북쪽에 세워진 레닌 동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소련식 이상향을 목표로 만들어졌죠. 1980년대에는 약 1000명의 주민이 살았는데 그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광부들은 눈 덮인 풍경 속에서도 음악을 들으며 퇴근했죠.
하지만 이 모든 낭만은 경제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붕괴하자 자금 지원이 끊겼고 북극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 석탄을 캐는 일은 너무 비싸고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1996년에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140명 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결정적으로 문을 닫게 됐죠. 1998년 마지막 주민이 떠났고 피라미드는 완전히 시간 속에 갇힌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건물 안에는 타자기, 커피잔, 피아노 같은 생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제까지 살다가 그냥 문을 닫고 나간 것처럼요. 지금은 여름철에만 몇 명의 관리인이 돌아와 관광객들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곳은 눈과 침묵만이 지배하는 유령 도시, 북극의 차가운 바람 속에 잠든 소련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11위, 보디. 만약 하시마 섬이 바다 위 산업의 유령이라면 보디는 사막 속 서부 개척의 잔상입니다. 1859년 한 광부 윌리엄 보디가 모노호수 근처에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보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이름을 딴 이 마을은 곧 황금의 도시로 성장했죠. 1879년 보디에는 약 7,0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2,000채가 넘는 건물이 들어섰고 술집과 도박장, 매춘업소가 줄지어 있었죠. 신이시여, 이제 우리는 보디로 갑니다. 부디 용서하소서.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 도시는 황금과 범죄 욕망이 뒤섞인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맥이 점점 고갈되자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1892년과 1932년에 일어난 대형 화재는 도시의 절반 이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20세기 중반쯤 보디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1962년 이곳을 주립 역사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의 보디는 멈춘 시간 속의 도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침대가 놓여있고 책과 맥주병이 먼지 속에 그대로 남아있죠. 방문객들은 그 시대의 공기 속을 그냥 그대로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멈춰버린 서부 개척의 시간입니다. 불빛은 꺼졌지만 이야기만은 여전히 남아있죠. 10위, 콜만스콥. 이번에는 아프리카 남서쪽 나미비아의 사막으로 가봅니다. 콜만스콥은 다이아몬드가 사라지면 도시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1908년 한철도 인부가 선로 근처에서 반짝이는 돌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다이아몬드였죠. 그 소식이 퍼지자 독일 식민당국과 채굴업자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막 한가운데 극도의 불을 상징하는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콜만스콥에는 극장, 제빙기 공장, 학교, 병원,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처음으로 엑스레이 기계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사막 위의 유럽 도시라 불릴 만큼 화려했죠. 한때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살았고 모래 위의 작은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들어 남쪽에서 더 많은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 모두가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콜만스콥은 빠르게 버려졌고 1956년 마지막 주민이 떠나면서 사막은 다시 그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지금은 모래가 건물 안까지 밀려들어 집안 바닥에 무릎 높이의 모래 언덕이 쌓여 있습니다. 벽은 갈라지고 창문은 깨졌지만 샹들리에는 여전히 천장에 매달려 있죠. 콜만스콥은 사라진 도시이자 사막 속의 미술관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남긴 흔적 위로 바람과 모래만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멈춘 그 방 안에는 화려함과 허무함이 나란히 누워있죠. 9위, 골드필드. 이번엔 다시 미국 서부로 가봅니다. 애리조나 주 슈퍼스티션 산맥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바로 골드필드입니다. 1892년 이곳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단 몇 주 만에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술집, 하숙집, 정육점, 학교, 잡화점, 사람들이 몰려와 도시가 활기를 띠었죠. 한때 이곳에는 약 400명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흥망에는 이유가 있죠. 금맥이 불안정했습니다. 몇 년 후 금이 바닥나면서 사람들은 빠르게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이 문을 닫고 상점들이 하나둘 폐업하면서 골드필드는 곧 유령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900년대 초 사업가 조지 영이 이곳을 되살리기 위해 영스버그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척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6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도시의 두 번째 부흥도 함께 끝났죠. 수십 년 동안 이곳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1984년 한 남자, 밥 슈라우스가 이 땅을 사들이며 골드필드의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당시 남아있던 설계도와 기록을 토대로 마을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골드필드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립니다. 관광객들은 당시 광부들이 살던 집을 구경하고 총격전 재현 공연을 보고 옛 마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볼 수 있죠. 금이 사라진 뒤에도 골드필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돈의 도시가 아니라 기억의 도시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8위, 캐리코. 이번엔 다시 캘리포니아 사막으로 갑니다. 형형색색의 바위들로 둘러싸인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다채로운 색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캐리코가 있습니다. 1880년대 초 이곳에서 은광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2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캐리코는 무려 2천만 달러어치의 은을 캐내며 사막 속 부의 상징이 되었죠. 그 시절 캐리코에는 술집, 호텔, 정육점, 학교, 심지어 신문사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막 위에서도 하루하루가 축제처럼 흘러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1896년 은값이 폭락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도시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죠. 세월이 흘러 1951년 한 인물이 이곳을 다시 찾습니다. 그는 바로 놀이공원 너츠베리 팜의 창립자 월터 너츠였습니다. 그는 사라진 캐리코를 옛 사진과 주민들의 기억을 토대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그는 복원된 마을 전체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기증했고 그 이후 캐리코는 역사공원이자 관광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캐리코에서는 관광객들이 100년 전 광부들이 걷던 나무인도 위를 걸을 수 있고 당시 그대로 남아있는 실버킹 광산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사라진 도시가 아닙니다. 단지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죠. 광산의 도시에서 역사와 추억의 도시로. 7위, 아카라마라. 이번에는 흑해로 가보겠습니다. 전쟁 속에서 태어나 전쟁에 의해 파괴된 도시. 그곳은 바로 아카라마라입니다. 1938년 소련은 이곳을 석탄 광산 도시로 건설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독일의 전쟁 포로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건물을 세웠죠. 그래서 아카라마라는 기묘하게도 소련식 도시라기보다 유럽식 마을처럼 보였습니다. 아치형 발코니, 우아한 건축물, 조용한 기차역. 그 풍경은 마치 조지아가 아니라 독일의 작은 마을 같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5,000명 넘는 주민이 살았지만 1980년대 들어 석탄 산업이 쇠퇴하며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조지아와 아파지아의 내전이 일어나면서 도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남은 사람은 몇십 명에 불과했죠. 지금도 약 30명 남짓한 주민이 그 폐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는 숲에 삼켜졌죠. 나무가 바닥을 뚫고 자라며 넝쿨이 아파트 벽을 감싸고 염소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카라마라는 절반은 아름답고 절반은 슬픈 도시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자존심으로 서 있죠. 그곳은 마치 인간은 떠나도 도시의 영혼은 남는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6위, 켈소. 이제 불타는 도시에서 철도의 도시로 가봅니다. 켈소는 광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기차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였죠. 1905년 미국 서부를 가로지르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가 이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기차들이 물을 보급하고 쉬어갈 수 있는 중간 정류지로 이곳이 세워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지만 근처에 샘물이 있었기에 증기기 관차들에게는 꼭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1923년 이곳에 스페인식 미션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켈소역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역 안에는 호텔 객실, 전신 사무실, 식당까지 있었고 기차 승무원과 승객들이 잠시 머물며 쉬어가던 곳이었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주변의 철광산이 전쟁 물자를 공급하면서 켈소의 인구가 약 2,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기차가 디젤 기관차로 바뀌면서 더 이상 물 보급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고 기차가 서지 않게 되자
켈소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1980년대 기차역마저 폐쇄되면서 완전히 버려졌죠. 하지만 1994년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이곳을 인수했습니다. 수년간의 복원 작업 끝에 2005년 켈소역은 모하비 국립보호구의 방문자 센터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당시 철도 노동자들이 머물던 방을 둘러보며 한 시대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켈소는 이제 더 이상 멈춰선 역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간의 플랫폼이 되었죠. 5위, 플리머스. 이번에는 불길이 아닌 재해도시로 갑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몬세라트의 수도 플리머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곳은 평화로운 항구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95년 여름, 잠들어 있던 화산 하나가 깨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스프리에르 힐 화산이었죠. 화산은 400년 넘게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발이 이어졌고 뜨거운 재와 용암이 도시를 향해 흘러내렸습니다. 주민 수천 명이 서둘러 피신했지만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던 화산이 1997년 다시 폭발한 겁니다. 이번엔 훨씬 강력했습니다. 용암과 화산재가 도시 전체를 덮쳐 건물과 항구, 정부 청사까지 모두 두꺼운 잿더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플리머스의 인구는 단 며칠 만에 제로가 되었고 섬의 절반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나라의 행정 수도를 북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죠. 지금의 플리머스는 회색 먼지로 뒤덮인 현대판 폼페이입니다. 도로 위에는 표지판과 신호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은행 간판, 학교 운동장, 크리켓 경기장의 스코어보드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이곳은 이제 돌로 변한 도시, 그리고 재 속에 묻힌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위, 센트레일리아. 이번에는 불타는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탄광마을, 센트레일리아입니다. 이 도시는 1860년대 석탄 채굴 붐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연탄지대 위에 있었죠. 수백 명의 광부들이 모여들며 마을이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1962년, 지금도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지하의 석탄층으로 번지며 엄청난 규모의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지하의 불은 수십 미터 아래에서 타올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내려앉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바닥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도로에는 유독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불을 끄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1980년대 땅이 꺼지고 일산화탄소가 치솟자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1983년에 4,200만 달러를 들여 이주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거의 모든 주민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1992년에는 공공안전상 이유로 센트레일리아의 행정구역이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단 몇 가구만이 자신의 집을 지키며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지하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불이 앞으로 250년은 더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로는 갈라지고 집터는 사라졌지만 센트레일리아의 심장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도시가 아니라 지구 위에 살아있는 화염의 상처입니다. 3위, 헤라클레이온. 이번에는 땅 아래가 아니라 바다 아래에 잠긴 도시로 갑니다.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 근처의 아부키르만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프랑스의 해양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우가 수년간의 탐사를 거쳐 헤라클레이온 또는 토니스라 불리던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소나 장비와 자성 탐지기를 이용해 바다 밑을 조사했는데 결국 깊이 약 10m 아래에서 수백 개의 앵커, 거대한 신전 유적, 그리고 수톤짜리 파라오의 석상들을 찾아낸 겁니다. 이곳은 한때 이집트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건설되기 전까지 헤라클레이온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죠. 그러나 기원전 2세기경 대지진과 지반 침하로 인해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 1200년 동안 세상에서 완전히 잊혔던 것이죠. 흥미롭게도 고대 문헌에는 이곳에 헬레나가 숨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처음 이집트에 도착한 장소라는 전설이 함께 전해집니다. 즉, 신화와 현실이 맞닿은 도시였던 셈입니다. 지금까지도 발굴된 유적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남은 95%는 여전히 바다 밑에 잠들어 있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역사는 아직 반도 꺼내지 못했다고요. 2위, 오라두르 시르글란. 이번에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폐허로 갑니다. 1944년 6월 10일, 프랑스 중부의 작은 마을 오라두르 시르글란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 친위대 SS 부대가 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마을 주민 전원을 강제로 끌어모았습니다. 남자들은 헛간으로, 여성과 아이들은 교회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헛간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교회 안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날 단 하루 만에 남성 190명, 여성 247명, 아이 205명, 총 642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 마르그리트 루팡슈라는 여성이었죠.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 정부는 이 마을을 재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타버린 잔에 그대로를 남겨 후대에게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라두르 시르글란은 그날의 시간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녹슨 자전거, 탄 흔적이 남은 교회의 벽, 그리고 부서진 자동차들이 도로 위에 그대로 서 있죠. 이곳에는 상점도 카페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과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남긴 가장 잔혹한 폐허, 기억의 도시 오라두르 시르글란. 그곳은 지금도 방문자들에게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무거운 진실을 속삭입니다. 1위, 렙티스 마그나.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사막이 역사를 덮어버린 도시 렙티스 마그나입니다. 이곳은 약 3000년 전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의 황제 세베루스가 태어나면서 도시는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고향 렙티스를 제국의 보석처럼 꾸몄고 웅장한 신전과 원형 경기장, 시장, 목욕탕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제국보다 길었습니다. 7세기경 아랍 제국이 북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도시는 버려졌고 수세기 동안 모래폭풍과 사막의 모래가 천천히 렙티스를 삼켜버렸습니다. 1920년대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사막을 파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 숨겨진 도시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개선문, 신전의 기둥, 그리고 바닥을 덮은 화려한 글라디에이터 모자이크까지 모래 속에서 완벽한 형태로 보존돼 있었죠. 현재 렙티스 마그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서도 가장 잘 보존된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막의 모래가 숨겨준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그 웅장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지만 렙티스 마그나는 이미 살아있습니다.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로마의 숨결, 그 자체로 역사의 증인이니까요.